자, 40분 줌 코너에서 언급했듯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진격을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지역에는 팔레스타인 2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민간인이라고 할 수 있는 110만 명에 대해서 즉시 떠나라는 경고를 내렸는데요. 여기까지는 저희가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하마스라는 무장단체 외에 중동의 국가들과 전면전을 벌이느냐 하는 건데, 이른바 5차 중동전쟁이 발발하느냐 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레바논 내 무장정파인 헤즈볼라가 참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 가능성을 헤즈볼라가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중동 국가가 이 전쟁에 과거처럼 곧바로 뛰어들 것이냐는 의문입니다. 이번 갈등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쪽이 이란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란조차도 전면전에 나설 이유는 없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 진입으로 체면을 회복한 후에는 새로운 협상의 기운이 싹 틀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시간이 걸릴 테고 그간 글로벌 증시는 중동전에 대한 불안 심리 여파로 변동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 변동성도 여전하겠죠. 이 점은 여전히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게 하는 요소인데요. 근데 8, 9월에 걸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4조 5천억 원 이상 자금을 빼갔거든요, 우리 증시에서. 근데 이건 꼭 중동 변수 때문만은 아닙니다. 중동 변수가 발생하기 전부터 우리 증시에 몇 가지 기본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두 가지를 특히 꼽겠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금리 불안이죠. 글로벌 증시 전체가 영향을 받아왔는데요. 미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금리가 빠르게 미국에서 올랐습니다. 이게 우리를 포함한 신흥국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흥미로운 건 중동 변수가 발생하면서 금리 불안이 오히려 수그러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벌써부터 연준 관계자들이 11월 금리 인상이 필요 없다는 언급들을 하고 있거든요. 워낙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인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서서 11월엔 금리를 올려서는 안 된다, 그것까지 강경하게 얘기하기 시작한다면 아마 11월 금리 결정에서 한 차례 더 올리는 상황은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금리 우려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최근에 이스라엘 가자지구 진입 앞두고 실제로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를 포함해서 일부 내려간 것도 이런 걸 반증한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우리 증시의 구조적 문제 가운데 또 하나인 반도체 경기는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반도체 경기 회복이 기대보다 훨씬 늦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게 우리 증시 환경에 치명적입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치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치이긴 했습니다만 반도체 경기의 완전 회복과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인공지능 AI로 인한 반도체 수요가 꺾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와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반도체 경기만 해도 사실 3분기부터는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는데 지금은 그 시기를 내년 초 정도로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이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빠져나가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로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증시하면 반도체, 삼성전자 이렇게만 기억하고 자금을 빼야 될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이 경기 회복이 늦어진다면. 또 한국을 중국과 비슷하거나 중국과 긴밀히 연계된 시장으로 보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도 지금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를 매력적으로 볼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오늘의 결론 말씀드리면 비록 중동 변수로 미국이 이야기했던 글로벌 금리 불안은 어느 정도 수그러들고 있지만 반도체나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때문에 증시 강세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또 한 번 그려드린 시나리오대로 11월 중순경에는 미국 정부의 본예산 협상도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다. 특히 하원 의장을 공화당에서 배출하는데 공화당 차기 하원 의장 선출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강경파와 온건파들의 싸움 때문에. 그래서 11월 중순
본예산 협상을 앞두고 금융시장 불안감이 극적으로 고조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는 약세장, 중동전이나 미국 예산협상 불안감이 수그러드는 연말 이후에는 강세장 이렇게 그림을 그려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